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증시는 코스피 기관 매수가 들어오며 전일 대비 0.18% 상승하여 3242.65포인트에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82% 상승하여 1044.13포인트에 장 마감하였습니다. 섹터별로는 코스피에서는 어제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의류, 음식료품 부분이 좋은 흐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어제 전체적으로 하락한 만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종목은 LG화학, LX하우시스, 세아베스틸, 풍산, 효성첨단소재, 한합솔루션 등이 있었는데요. LG화학은 석유 2차전지 관련 기업이고요. LX하우시스는 건축자재, 세아베스틸은 선박용품이나 산업기계 등의 부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소재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고, 풍산은 비철금속, 효성첨단소재는 탄소섬유와 같은 신소재,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입니다. 실적이 저조했던 종목으로는 칩센미디어가 있었습니다. 칩센미디어는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IP 전문업체인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여 오늘장에서 전일 대비 3.72% 하락하여 종가 14,250원에 장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으로 보았을 때 신재생에너지와 2차전지와 같은 친환경 관련주와 철강, 비철금속과 같은 금속 관련 종목, 그리고 건설과 신소재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가 상승하여 선반영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2분기 실적을 주도한 상승 모멘텀이 다음 분기에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저조한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 저조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다음 분기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마찬가지로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투자 전략을 재정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실 리스크 회피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위험자산에 투자함에 있어서 수익을 위한 전략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손실 리스크 회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아무리 높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성투 확률은 70%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30%의 손실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수익 확률을 70%, 손실 확률을 30%라고 가정하였을 때 수익과 손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므로 수익의 확률이 훨씬 높게 느껴지지만 손실의 확률만 두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였을 때 30%가 결코 낮은 확률이 아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수익 확률 70%와 손실 확률 30%라고 하는 것은 10종목 투자하여 7개는 성공하고 3개는 실패할 확률이 아닌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더라도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날 확률이 30% 정도 존재한다는 뜻으로, 가령 100만원 투자했을 때 30%의 확률로 투자금의 전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 손실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10만원의 손실을 내느냐, 30만원의 손실을 내느냐,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을 낼지는 결국 개개인의 선택으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손실 리스크 회피 전략이 필요한 건데요. 그럼 손실 리스크 회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종목 선정입니다. 본인이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고 단타의 고수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느 종목으로도 돈을 버시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주식 경험이 다소 짧은 분들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모르는 섹터나 소문으로 종목 선정하지 마시고 잘 아는 종목으로 선정하시고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골라보세요. 두 번째로는 대형주 중에서도 주도 섹터의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을 선정하시고요. 현재로는 아무래도 전기차와 친환경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요.
한 종목의 몰빵이 아닌 최소 5에서 10종목으로 구성해보세요. 예를 들면 플랫폼, 2차전지, 태양광, 반도체, 메타버스와 같이 각 섹터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한 종목씩 선별하여 포트를 구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은 결국 여러 섹터를 이동하며 주가의 흐름을 만드는데, 분산된 섹터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으로써 어느 한 종목에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상승이 나오는 다른 종목의 수익에서 커버를 할 수 있으니, 증시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올바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면 하락 시에도 어느 정도 멘탈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잘못된 종목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버리시라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종목에 막연한 신뢰로 평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물타기를 계속하는 것은 손실 회복도 못할 뿐더러 시간적 기회비용까지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충분한 공부로 종목 선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물타기가 아닌 그에 알맞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고점에서 사지 마시라는 건데요. 상승세에 올라타시는 주린이 분들은 아직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뉴스에 급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다 고점에 물려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고점에 진입해서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올라탄 가격대가 최고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 한켠에 두고 매매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주식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소액으로 여러 종목에 투자하여 경험치를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주린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손실회피 전략에 대해 이야기 드렸고요. 어제 영상에서 댓글로 구독자분께서 따로 문의 주신 종목으로 오늘은 금호석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호석유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영업이익, 순이익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고, 올해 전망치는 2020년 대비 높은 예상치를 전망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예상치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월 발표된 증권사 보고서 제목만 봐도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각 증권사 목표 주가도 40만원에서 50만원 수준까지 높게 설정해 두고 있는데요. 금호석유 작년 3월 19일 저점 43,800원으로부터 지난 5월 6일 고점 29만 8,500원까지 약 580%라는 큰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계속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하락을 주식시장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용어는 오늘 영상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반영 그리고 차익 실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고 계시는 화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왼쪽 2018년부터 2021년 예상 실적을 연차트 주가 이동 추이로 보았을 때 현재 주가는 2021년 실적이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하겠고, 또한 금호석유의 경우 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5년간의 국제 유가 고점에 다다른 현재의 유가와 추후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또한 국제 유가라는 것이 단순히 유가가 변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장 지표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변동성이 있는 부분과, 월봉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10년 만에 2012년의 전고점을 뚫어준 부분으로 추가 상승보다는 차익 실현 매도 심리가 나오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월 29일 목요일 전일 대비 1.89% 하락한 20만 7,500원에서 장 마감하였는데요. 현재 지켜줘야 할 선은 종가 기준으로 20만 3천원 부근이 될 것 같고요. 20만 3천원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 여기 갭을 메우러 아래 빨간 선인 16만 5,500원 부근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만 3천원을 받쳐주고 상승할 시에는 24만 3천원의 강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고점인 29만 8,500원까지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물타기하기 좋은 자리는 15만 4천원에서 16만 5,500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연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중간중간 단기 수익을 위한 기관 외국인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순간순간 상승하는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바닥 지점을 다져준 후에 매수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금호석유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17만 5천 원 아래에서 매수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혹시 물려 계신 분은 힘드시겠지만 기업 매출도 증가하고 전망도 나쁘지 않으니 매매 전략 잘 검토하셔서 적절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